자, 기출문제 풀어보자고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연력하게 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미트 때. 이제 연력하기 이게 2009년도거든요. 2004, 5, 6, 7년도는 열욕학과 열약학만 나왔어요. 근데 2009년도에 요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걸 딱 보는 순간에 아하, 이제는 연력하게 뜰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의 미트 문제는 이제 전부 거의 다 연력하기입니다. 자, 부피가 V0인 이상기체 1몰이 온도 TK에서 가역적으로 말이 다 있네요. 그죠? 말이 다 있어요. 이상기체 1몰의 등온 가역 팽창이구나 라는 말이 다 있지요. 등온 팽창에서 등온 가역 팽창이군요. 응? 아, 가역적으로 등온 팽창이 등온 가역 팽창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 아니겠지 설마? 네, 그래서 EV0로 변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다. 옳은 것만을 골라라 했습니다. 기체가 한 1은 자 1에 대해서 갑니다.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대한 겁니다. 등온 가역 팽창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때 E를 얘기해봐라. W는 불러봐. 마이너스 NR D0 맞니? 온도는 T0, Ln V0부터 나중 부피 EV0까지구나. V1부터 V2 이렇게 쓰는 거 맞지요? 그러면 정리하면 되겠네요. 기체가 1몰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R T0 Ln 2입니다. 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값은 마이너스 RT ln 2라고 해야지 웬 ERT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군요. 기억 띵. 두 번째,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제로이다 그랬습니다. 등온, 가역, 팽창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 식을 갖다 얘기해 주는 센스. 식을 얘기해 줘. N CVM 데이터 T 기체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써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까? 온도가 일정하니까 제로가 되고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다 라는 것은 콜리언 네 디귿 갑니다. 기체의 엔트로피 변화는 말이 주어졌네요. 기체니까 개를 묻는 거겠습니까? 주의를 묻는 거겠습니까? 개가 기체네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라는 거니? 델타 S 개를 알아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개의 엔트로피는 얼마인데? LN을 왜 빼먹어? LN을. 얘 지금 뭐라는 줄 알아? 얘 마음 급하니까 NRV 한 분의 V2 그런다? NRV 한 분의 V2 그러면 아주 이상한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R, LN, V1분의 V2니까 V0분의 2V0가 되겠으니까 얘는 R이 될 것이고 LN2가 되겠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값은 당연히 0보다 크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0보다 크다라는 니은과 디귿이 올바른 정답이 될 것입니다. 이상기체 등온가역 팽창에서 얘기해요. 그지? 됐지? 그래. 자, 이제 또 쭉 교재를 넘겨보면은 뒤에 쭉 기출문제가 있을 거요. 기출문제. 자, 여기 있네요. 2284페이지에 있군요. 2011년도 기출문제가 있네요. 이거 재밌네요. 이 문제. 이 문제를 아주 재밌군요. 부피가 25리터, 압력이 1atm인 1몰의 이산기체가 있다 그랬어요. 1몰의 이산기체가 이렇게 된 상태 안에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만 2배가 된 상태가 되었고 상태 2가 되었고 다시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똑같고 압력이 절반 되었다가 다시 온도가 일정해서 원이 취된 상태를 나타내 준 거네요. 상태 1, 2, 3이다. 1, 2, 3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려봅시다. PV 그래프로서가 그림을 그려지는 건 할 수 있을 거니까. 자, 1과정은 부피가 25리터, 압력은 1atm 상태에서 여기 값에서부터 압력은 일정하고 2과정으로 부피가 50리터로 증가되었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이군요. 이게 1과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군요. 여기 부피가 50리터가 되는군요. 그러면 요 과정은 우리는 여기는 2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태 3은 부피는 똑같고 압력이 절반으로 줄었네요 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압력이 절반으로 혹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0.5 atm이구나 라고선 얘기하는 것이 이게 3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군요. 이렇게 돼 있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요걸 보고 우리가 힌트를 얻어보자고요. 자, 요 점과 요 점의 온도는 요 점과 요 점의 온도는 같다 다르다? 같다. 왜 같다? P1 V1은 P2 V2 곱하면 얼만데? 요거 곱하면 얼만데? 25 P1 V1은 25. 요 점은 얼만데? P2 V2도 25. P1 V1은 P2 V2가 성립하는 거니까 3에서 1로 가는 과정은 이렇게 바뀌는 과정은 등원 가역 압축이구나 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지요. 알아듣지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지? 그래. 그래서 옳은 것만을 골라내렸습니다. 기체의 엔트로피는 상태 1이 상태 2보다 작다 그랬네요. 상태 1이 상태 2보다 작다. 여기하고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누가 큽니까? 라는 얘기네요. 여기가 엔트로피가 커요? 여기가 엔트로피가 커요? 동물적 필로드 가자. 누가 크니? 여기가 큰 거 맞아? 왜 여기는 왜 커? 부피도 커졌죠. 온도도 높아졌죠. 아니요? 부피도 커졌죠. 온도도 고온됐죠. 이쪽이 고온 아니겠습니까? 바깥쪽이. 그지? 그러니까 온도도 높아졌죠. 부피도 커졌죠.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누가 커야 돼요? 2번 위치가 1번 위치보다 엔트로피가 커야 되죠.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태 1이 상태 2보다 기체의 엔트로피는 작다라는 건 동물적 필로도 풀 수 있죠. 그지요? 그건 어떻게 근거가 뭐니? 부피 커졌죠. 온도 증가됐죠. 그러니까 부피 증가되고 온도 증가되면 엔트로피는 증가되는 건 기본 아니겠슈?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맞고 우리는 식으로 증명합시다. 그 엔트로피가 얼만데요? 1에서 2로 가는 과정의 엔트로피 변화는 1에서 2로 과정에 가는 과정은 무슨 과정인디요? 등압입니다. 등압에 불러봐. N, CPM, LN, T1의 과정에서부터 LN, T2의 과정까지구나가 되겠군요. 오케이. 이때 T1과 T2의 비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BV는 LRT가 또 식이네요. 1몰이라 했으니까 상수요. R은 상수요. P는 일정 압력이니까 상수요. V는 T에 비례해요. 부피가 몇 배가 되슈? 2배 되슈. 온도는 2배가 돼요. 아니요? 맞죠? 그러니까 온도가 2배가 되니까 N은 1몰. 자, 단원자에선 기체니 이거? 아무 말도 없네요. 그러니까 CPM은 그냥 CPM으로 놓고 가자고요. 그러면 CPM LN 2가 되겠죠. 그죠? CPM LN 2가 되니까 값은 당연히 0보다 크죠. 오케이. 그러면 1에서 2로 변하는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증가되죠. 엔트로피가 증가된 것은 1하고 2 과정 중에서는 엔트로피가 누가 더 커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이 엔트로피가 커야 작은 데서 큰 데로 바뀌면서 엔트로피가 커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1과정이 2과정보다 작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뭔 말인지 알겠슈? 그러니까 1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는 엔트로피는 2과정보다 작으니까 작은 데서 큰 데로 바뀌었을 때 엔트로피가 증가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알아들었슈?
그래, 이게 기역 지문이죠. 니은 지문은요, 상태 2에서 상태 3으로 변할 때 기체가 하는 일은 제로다. 상태 2에서 3으로 갈 때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렇게 바뀔 때 1은 얼마요? 죽을 것 같슈. 이거 면적이 요거요? 두껍게 쓰면 면적이요? 네, 1은 얼마요? 0이구나. 면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1은 제로다. 콜이네요. 세 번째 갑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상태 1과 3이 같다. 여기의 내부 에너지는 여기 내부 에너지와 여기의 내부 에너지가 같다. 그랬습니다. 3에서 1로 변하는 과정은 등원, 가역, 압축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니? 고리니? 등원, 가역, 압축일 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얼마니? N, C, V, M, 델타 T니? 훅 날아가니? 훅이니? 그러면 여기 내부 에너지하고 여기 내부 에너지는 같으니까 변화가 없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귿 지문도 맞구나 라고 확인될 수 있겠지요. 자, 여기 온도를 T라고 한다면 여기 온도는 뭐가 되죠? 여기 온도는 뭐가 되죠? ET죠. 여기 온도는 그럼 뭐가 되죠? T죠. 왜죠? 압력이 반대죠. 여기서 또 한번 증명해 볼까요? NRT죠. 몰수 변동 없죠. R 변동 없죠. 부피가 등적이니까 변동 없죠. 뭐냐면 B가 T에 비례하죠. 압력이 반대쓰니까 온도는 반으로 떨어지니까 ET가 T가 돼야지요. 그러니까 DT가 똑같죠. 그러니까 등온이죠. 이거예요. 연력학은. 알았죠? 연력학은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식만 정확하게 장난질이에요. 전부 다. 식인 걸 못 외우고 있으면 이게 전부 다 골고 짚는 게 돼버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이럴 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력학은. 이걸 관념으로만 풀려고 하면 못 푼단 말이오. 그러니까 연력학은 이렇게 식을 드드득 떠올릴 수 있는 것. 그게 연력학에서의 실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소? 정답은 기역, 니은, 이것이 다 맞는구나. 확인되겠습니까? 이해되셨슈? 됐냐? 끝. 당황하지 않고 끝. 분위기가 험악해요. 이상하게. 어? 그래. 자, 또 이제 2011년도에 떴던 MD 문제였었고요. 요건 이제 2011년도에 PT에 떴었네요. 기체 파트와 연결짓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림 가와나는 실린더에 연결된 1리터 용기에서 기체가 들어있는 것을 평형에 도달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는 기체 A가 10g 있었고 나도 10g 있었어요. A와 B의 질량이 똑같네요. A의 10g, B도 10g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A와 B는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이며 단원자, 이상기체, 헬륨, 네온, 아르곤 뭐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거며 분자량은 B가 A의 2배다. 분자량은 B가 A의 2배더라 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일정하고 죽인다. 그지? 온도는 일정하고 웨이브 압력은 1기압으로 적용하고 실린더의 피스톤의 마찰은 개무시하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거 그림을 보고서 느낄 수 있는 정보를 갖다 한번 보자. 이 문제는 잘 새길 필요성이 있어요. 잘 보자. A도 10g 있고 B도 10g 있다 그랬슈. 그러면은 근데 똑같은 10g씩 있는데 B가 A의 분자량의 2배라고 합니다. 분자량은 B가 2배래요. A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똑같은 질량이 있는데 분자량은 B가 A의 2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몰수란 건 말이요. 분자량분의 현재 질량 아니겠슈. 그지요? 근데 얘가 10g으로 얘가 동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그러면 얘가 2배가 된다는 얘기는 얘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요? 절반이다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얘와 얘는 서로 간에 반비례 관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량이 동일하니까. 질량이 동일하면 분자량이 2배는 몰수는 절반입니다 라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도 10g이고 여기도 10g이니까 여기는 A는 몰수가 NA는 몰수가
2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뭔 말하는지 알아들었지? 그러면 여긴 몰수가 이거의 절반이고 이건 B의 몰수는 이거의 절반, A의 몰수는 B의 2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요. 똑같은 질량이 있으니까 말이요. 요거 아니요. 요거 질량이 똑같으니까 분자량이 커지면 볼수는 감소합니다. 이거 아니겠느냐. 결국은 이 얘기를 갖다가 끄집어낼 수 있겠니? 라는 걸 잡는 거지요. 오케이. 요거 하나는 알아들었슈? 알아들었슈? 콜. 그래. 지문 보자. 가에서 콕을 열기 전후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콕을 열기 전, 콕을 연 후 기체가 팽창되는 거군요. 콕을 열라 뻥 따이 뻥 팍! 슉! 하고 밀려났어요. 이 압력이 얼마요? 이 내부에 있는 기체 압력이 얼마요? 1기압이요. 왜? 웨이브압이 1기압인데 피스톤이 멈췄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체 총 기체의 압력은 1기압이 되는 상황이 된 거요. 그만큼이 되도록 피스톤이 밀려나간 것입니다. 콕을 폭 열어서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요? 온도는 일정하게 이렇게 팽창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뭘 물었지? 기억 지문은 내부 에너지 변화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기억 지문을 풀 때는 시 기체의 팽창 등원 가역이든 등원 비가역이든 델타 E는 영원히 델타 E는 영원 등원 가역 이게 가역 팽창인지 비가역 팽창에 대한 정보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역적으로 팽창되었다, 비가역적으로 팽창되었다 이런 정보를 지금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두 경우를 다 고려해야 되는 건데 다 고려를 하는데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내부 에너지 변화는 항상 콜 온도 변화 없다 그랬죠.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어요지요. 그러니까 현재의 내부 에너지와 얘의 내부 에너지는 같다는 거죠.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것은 내부 에너지가 원래의 내부 에너지와 나중 내부 에너지 값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변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 지문은 뭐니? 맞니? 가에서 콕을 열기 전과 후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내부 에너지는 같다지.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동일하다 이거 아니겠니? 이거 아니겠니? 오케이? 기억 콜. 내가 기억은 맞구나 라고 확인되겠습니까? 니은 지문 한번 봅니다. 니은 지문은 뭐라고 써있죠? 개가 한 일의 양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개가 일을 하였다 이랬는데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니?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니? 이 변화가 가역적 변화인지 비가역적 변화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가역적 변화인지 비가역적 변화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가역적으로 변화되었다면요. 가역적으로 변화되었다면요. A라는 놈은요. 일은 불러봐. 마이너스 NR T RN V1부터 V2까지입니다. 오케이. B도 1은 마이너스 NRT LN V1부터 V2입니다. 둘 중에 누가 큰가요네요. 둘 중에 누가 1의 양의 절대값이 누가 큽니까를 묻고 있는 겁니다. 얘는 몇 배?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더 큰 거 맞지요? 그 다음에 부피 변화를 볼까요? 부피 변화는 처음에는 1리터 용기 똑같았다가 요거는 이만큼 밖에 안 늘었는데 어이? 그림이 이상하다 이거. 여기 그림이 이상하다. 책의 그림은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피스톤이 이게 안으로 더 들어와야 돼. 이 그림이 이거 잘못 그렸어. 몰라가지고. 우리 일러스트 애들이 화학을 몰라. 그러니까 모든 그림은 다 똑같이 그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따다가 이렇게 딱 겹고 색깔만 딱 바꿔놨어.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야. 부피가 어떻게 된 거니? 더 커졌지. 부피가 더 들컸지. 그러면 봐봐라. 이 값이 더 큰 거 맞지? 이 값이 큰 거 맞지? 이 값도 얘보다 크지? 또 얘도 크지? 그지?
얘도 크고 얘도 크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1과 이 1 중에서 누가 더 많은 일을 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A가 더 많은 일을 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역적 변화라고 하더라도 맞죠. 비가역적 변화다라고 하더라도 비가역적으로 A다. 그러면 W는 비가역적 변화의 1은 마이너스 fair external 압력 D라 V. 그러면 A라는 놈 델타 V 값은 이것도 B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W는 마이너스 P external 압력 D라 V 이렇게 쓰는 것만이 델타 V 값이 요건 똑같이 엑스터 압력은 외부 압력은 1기압으로 요 값과 요 값 중 누가 큰 값인데 부피가 더 많이 커진 건 누구니? A니까 이 값이 큰 값이니? 그러면 결국은 A하고 B 중에 비가역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A가 더 많은 일을 수행했구나 하지. 가역과 비가역의 결론이 같지. 오케이? 그러니까 니은 지문은 걔가 한 일의 양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는 지문은 콜이구나. 위에 게 아래 거보다 크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 문장을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걔가 한 일의 양은 이란 말이 있습니다. 걔가 한 일의 양은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절대값만 얘기하라. 일의 양은 그랬으니까 그건 절대값이 얼마나 누가 더 큰가요? 이걸 묻고 있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변화가 가역적 변화인지 비가역적 변화인지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둘 다 고려해도 결론은 가가 나보다 큰 거 아니냐. 콜 디귿 개의 엔트로피 증가량은 디귿 지문은 자 이건 가역 비가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까 없을까? 어차피 개의 엔트로피 변화는 영영이라 그럴까봐 나 겁먹었어. 그러니까 NR RN V1분의 V2 이렇게 되겠지. 가역 비가역 상관없니? 가역 비가역 상관없이 K 엔트로피는 NRLN V1분의 V2 맞아요? 가는 이게 크니? 이것도 크니? 나는 몰수도 작니? 부피도 작니? 나중 부피도? 그러면 결국은 가와 나중에 누가 더 커야 되니? 가가 큰 건 장연 빠따다라는 것이지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 문제를 한번 문장을 보세요. 개의 엔트로피 증가량은 즉 델타 S 개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는 디귿 지문이 맞군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는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푸는 것이 이 문제의 푸는 그 방법은 뭐겠어요? 이건 가역, 비가역이라는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가역과 비가역의 정보를 갖다가 다 풀어서 푸는 것이 깔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전부 다 결론이 다 일치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다 맞는구나 라고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라고요. 알아들었죠?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요. 알아들었다고 믿어 의심할게요. 자, 우리 있잖아. 하나 더 풀어보자. 어머나 이건 뭐하는 시스템이야. 자, 우와 이거 뭐야. 일정한 온도에서 야 온도가 일정하구나. 용기의 칸막이를 제거하기 전과 후의 기체 상태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고 이거와 이거는 각 기체의 분자수에 비례한다라는 말이 있군요. 여기 깜막이네요. 여기 진공이네요. 연락 뻥 따위 빵 제거해서 빵 했습니다. 무슨 팽창? 자유 팽창이군요. 아우 과정 일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를. 이래서 걔가 한 일은 자유 팽창 W는 깜짝이야. 그래 P 익스터널 압력 델타 V인데 이게 제로기 때문에 당연히 0이다 라는 것은 당연하구나. 그러니까 옳은 표현이구나.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네요. 오케이. 두 번째. 이래서 K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이런 무슨 팽창? 자유 팽창. K의 엔트로피라는 델타 S K의 엔트로피라는 NRLN V1분의 V2. 나이스.
NR, ln V1분의 V2니까 1보다 2가 커진 건 팽창되었으니까 당연히 맞는 것이고 0보다 커질 것이니까 K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콜. 나만 콜? 유콜? 콜? 세 번째, 2에서 K의 엔탈피는 감소한다. 뿌 과정 2.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 기체와 이 기체가 막 한마기로 되어 있었는데 띵 하고 열어서 훅 섞인 겁니다. 지금 이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보는 것이 맞겠나? 이 과정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겠니? 이 과정을 보는 시각은 뭘까요? 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는 시각은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하나는 이쪽이 진공인 상태에서 요런 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들어있는 놈과 또 요렇게 돼서 요쪽이 진공인 상태에서 요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들어있는 것을 두 개를 더한 것이 얘 아닐까요? 얘 입장에서는 얘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 입장에서 이쪽은 진공이고요. 얘 입장에서는 얘가 여기 없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가 진공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놈이 한쪽은 진공이고 요놈이 요렇게 돼 있고 한쪽은 진공이고 요렇게 돼 있고 한쪽은 진공인 놈을 두 개를 더한 것을 바로 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뽕 했을 때 요거 뽕과 결국은 똑같다. 이거 아니겠느냐?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해도 괜찮아? 자, 이거 갖다가 이건 일종의 말하자면 자유팽창 두 개를 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요.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제 기억해 놓자. 어? 자, 이렇게 두 개의 기체를 섞으면 이렇게 기억하자 이제. 그러면 자, 이제 이거 서브노트에다가 적절히 옮겨 적으면 되겠지? 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해도 괜찮고 생각하지 못해도 엔탈피 등원 가역, 등원 비가역, 등원 자유, 몽창다. 엔탈피는 델타 H는 항상 N, C, P, M, 델타 T인데 온도가 일정하니까 엔탈피 변화는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0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유팽창 두 개를 묶은 겁니다라는 생각을 못해도 이런 생각을 못해도 이게 등원, 가역, 등원 어차피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전설을 줬기 때문에 등원 가역이든 등원 비가역이든 등원 자유든 간에 어차피 델타 H는 NCPM 델타 T가 되는 건 당연. 그지? 그런데 델타 T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델타 H는 0이 되어야 한다. 근데 웬 감소라고 썼어.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구나. 틀린 것은요. 오케이? 네 번째. 2에서 깁스 자유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렇습니다. 자, 리을 지문은 또 어떻게 풀 겁니까? 깁스 자유 에너지는 감소한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자, 한번 관념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feel, 감으로 한번 풀어보자. feel. 동물적 feel. 야, 여기다가 이 칸막이를 훅 제거했어. 칸막이를 훅 제거해서 두 기체가 섞이는 과정은 자발이야, 비자발이야? 왜 헷갈리는 얘기야? 엄청난 얘기야? 칸막이를 훅 제거했어. 두 기체가 묵 섞였어. 자발이야, 비자발이야? 그러면 칸막이를 제거해서 두 기체가 섞이는 과정은 자발적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까? 자발적 과정에서는 항상 전체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것은 0보다 커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열역학 제2법칙인가요? 그러면 전체 엔트로피 변화는 0보다 커져야 된다는 얘기는 깁스 함수의 변화는 마이너스 T 델타 S 전체라고 부르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니까 깁스 함수의 변화는 0보다 작은 것이고 자발이면 당연히 깁스 함수는 0보다 작은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이게 feel. feel로 푼 거죠. 이거는. 아니야? 선생님 식을 이용하셨는데요. 맞네. 그러니까 그 자발이다. 그러니까 깁스함수는 이거 감소한다는 표현은 맞다 이거야. 어?
또 이번에 이제 식으로 한번 가보자. 식으로 깁스 함수의 변화는 델타 H 마이너스 D 델타 S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델타 H는 뭐 얼마나 그랬니? 조금 전에 0이라 그랬니? 그러면 이때 델타 S 값은 자 어떤 과정이라도 항상 등원 가역, 등원 비가역, 등원 자유 델타 S는 NR, LN, V1분의 V2 오케이? 그러면 얘는 항상 NR, LN, V1분의 V2가 되는 거 맞니? V2 값이 큰 거니까 무조건 0보다 큰 거니? 그러면 이게 0보다 큰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가 되는 건 당연하구나 라고선 리을도 4번도 콜 맞구나 라고 확인될 수 있겠지요. 오케이. 다섯 번째 1과 2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동일하다. 뭘로 알려니? 1과 2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내부 에너지 변화는 뭐이? 델타 E니? 델타 E는 뭔데? N DVM D는 내부 에너지 변화는 둘 다 없군요. 그러니까 둘 다 동일하다라는 5번 표현도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확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지? 예, 그래. 이렇게 돼서 정답은 2012년도 비트 10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맞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각각의 과정이 어떤 건지 자, 요거 하나 여기다가 내용 추가시켜 주면 되겠네요. 이런 과정을 어떻게 볼래? 예, 자유팽창 반반으로 보자 라는 거 하나 추가시켜 주자. 오케이. 이렇게 추가시켜 주시면 여러분들은 아 그래 요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는 NRLN V1분의 V2 요거 쪽에 NRLN V1분의 V2 두 개를 더하면은 전체 엔트로피 변화 나올 수 있겠구나. 개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 되겠죠? 그래 오케이. 오이씨 우씨 이해 안 됐어? 됐어? 그래 고마워. 그래 자 그다음 기출문제 2013년도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ATM 야 박스가 미리 쳐있네. 1ATM에서 고체물질 A가 전부가 기체를 거쳐 액체를 거쳐 기체가 될 때까지 단위 시간당 일정한 열을 가하여 단위 시간당 일정한 열을 가하여 X축 Y축부터 봐야 돼요. Y축은 온도, X축은 가열 시간이야. 근데 일정한 열을 쭉 단위 시간당 가해주니까 가열 시간에 가해준 열량은 비례하는 건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가열 시간은 Q라고 봐도 무방하지요. 그치? 똑같은 열량을 일정한 시간대 쭉쭉 가해주니까 많이 가열해 줄수록 열을 많이 투여했다라는 소리 아니겠느냐 그거겠죠. 그러니까 이 가열 시간은 Q라고 봐도 무방합니다가 되는 건 요 말 때문이죠. 단위 시간당 일정한 열을 가하여란 말 때문이겠지요. 그지요? 알아들었죠? 그랬을 때 옳은 것만을 몽창 다 고르세요 라고 얘기했네요. 자 1.TK에서 1.T는 어디야? 여기가 T, 여기가 2T, 여기가 1.5T, 여기 1.5T 여기쯤 되겠군요. 1.5T에서 표준 깁스 자유 에너지 델타 G 제로는 이거 틀렸다. 또 델타자가 또 오타구나. 책에는 오타가 아니다. 책에는 오타가 아닌데 여기가 또 우리가 오타가 났네요. 예, 표준 깁스 자유 에너지는 하면 델타가 아니라 자유 에너지 변화는 해야 델타지. 표준 깁스 자유 에너지는 A 가스가 A 리퀴드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풀래요? 기억 지문이 상당히 묘미가 있구나. 기억 지문이 상당히 묘미가 있구나. 자, 1.5TK에서 즉 여기쯤 돼요. 여기쯤에서 표준 깁스 자유 에너지 절대값 자체가 기체가 커요, 액체가 커요 라는 문제네요. 기체가 큽니까? 액체가 큽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상당히 묘미 있는 지문인데요. 이거 괜찮은데 이런 지문은 별도로 조금 옮겨 적어 놓을 필요성이 있겠는걸요. 자, 이런 지문은 아주 중요한 지문 같습니다. 자, 한번 잘 보자. 필로 한번 가볼까? 필로 한번 가봅니다.
1.5K에서 잘 보십시다. 자, 고체 물질 A가 전부 액체를 거쳐 기체될 때까지 했으니까 여기는 솔리드겠죠. 아니, 왜 솔리드를 솔리드겠죠. 여기는 상변하죠. 요건 뭐죠? 요건 요때 들어가는 열은 용용열이겠죠. 요건 리퀴드겠죠. 요때 들어가는 열은 뭐겠지? 기화열이겠죠. 요거는 가스겠죠. 여기가 솔리드, 여기가 리퀴드, 여기가 가스가 되는 건 알겠습니까? 그러면 1.5K에서는 어머나 현재 압력 상태에서는 액체가 가장 많이 존재하고 안정한 상태구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5TK에서는 이 1.5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아니겠니? 그지? 뭔 말인지 몰라? 여기가 액체 아니야. 그러니까 1.5TK에서는 액체로 존재합니다 라고 하긴 되겠어. 오케이? 자, 액체로 존재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 액체가 최적 깁스함수를 갖는다 이 소리 아니니? 항상 화학 반응은 어떤 변화는 최적 깁스함수를 갖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1.5TK에서는 리퀴드로 존재한다 이 말은 깁스 함수의 리퀴드의 값은 깁스 함수인 가스의 값보다 작습니다. 이 소리가 되는 거라고. 최적 깁스 함수를 갖는다 이거 아니겠느냐. 오케이. 그래서 리퀴드 값이 가스 값보다 작아요 라고 하는 것은 A가 가스가 리퀴드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니까 기억은 맞구나 라고 이렇게 감으로 풀 수 있을 것이요. 식으로 푸는 걸 좋아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A란 놈이 가스가 되고 A가 리퀴드로 바뀌는 요 과정은 1.5TK에서는 자바리슈, 비자바리슈. 1.5에서는 누가 존재해요? 리퀴드가 존재해요. 그러면 가스가 리퀴드로 바뀌는 과정은 자바리슈, 비자바리슈. 자바리슈. 그러면 가스가 리퀴드로 바뀌는 과정에서 1.5TK에서는 요 과정은 자발적 과정입니다 라고 부르는 거니까 깁스 함수의 변화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깁스 함수의 변화가 요게 요렇게 바뀌는 과정에 깁스 함수의 변화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깁스 함수의 변화란 것은 말이죠. 결국은 리퀴드의 깁스 함수 빼기 가스의 깁스 함수. 요거의 깁스 함수 빼기 요거의 깁스 함수 아니겠니? 그지? 요거의 깁스 함수 빼기 요거의 깁스 함수가 깁스 함수의 변화 아니겠니? 요게 0보다 작다 소는 소리 아니겠느냐? 그지요? 그 얘기는 요 값이 더 작아야 되고 요 값이 더 커야지만 작은 데서 큰 걸 빼줄 때 0보다 작은 값이 나와주겠지요가 되겠죠.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표준 깁스 자유 에너지 자체는 가스가 리퀴드보다 크다라는 표현은 맞구나 라고 확인될 수 있겠지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이런 건 잘 좀 옮겨 적어 놓을 필요성이 있겠군요. 그치? 자, 생각해보자. 감으로 1.5TK에서는 액체로 존재한다. 그러면 액체 상태가 최적 깁스 함수지 뭐.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깁스 함수가 기체 상태의 깁스 함수보다 작다지. 그리고 가스가 리퀴드로 바뀌는 과정은 어차피 가스하고 리퀴드만 갖고 따지라고 했었으니까 가스가 리퀴드로 바뀌는 과정은 1.5TK에서는 자발적 과정 아니겠느냐. 자발이라는 것은 깁스 함수의 변화가 0보다 작은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깁스 함수의 변화란 건 뭐니? 가스의 깁스 함수에서 리퀴드의 깁스 함수에서 가스 깁스를 빼준 값 아니겠느냐. 이 값이 0보다 작다는 것은 얘가 작고 얘가 커야지만 작은 데서 큰 걸 빼줘야 0보다 작겠지. 그러므로 요게 작은 값, 요게 큰 값이니까 가스가 액체보다 크다라는 표현은 맞구나 라고선 기억지문 콜이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콜. 알아들었어? 그래, 기억 콜. 두 번째, A의 엔트로피는 P2에서가 P1에서보다 크다. A의 엔트로피는 P1은 여기 있고요. P2는 여기 이슈. 차이점이 뭐요? 여기는 뭐 하는 지점이 여기는 지금 리퀴드가 가스로 바뀌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요 지점과 요 지점 중에
기체의 양이 많은 부분은 P2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체가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거 맞겠습니까? 기체가 많다는 건 그만큼 엔트로피가 크다는 얘기, 작다는 얘기?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의 엔트로피 자체는 P1, P2에서가 P1에서보다 더 크다. Y, 기체가 많으니까. 걸, 니은, 오케이. 알아듣고 있나요? 오케이. 디귿. 끓는 점에서 기와 엔트로피 델타 S 기와는 녹는 점에서 용융 엔트로피보다 6배다. 델타 S 용융은 식이 워치게 돼요. 어떻게 돼? F 분의 델타 H 퓨전. TF가 얼만디요? T네요. T가 TF네요. 이거 녹는 점 맞지? 여기 야 새끼야 네 책 봐 새끼야. 왜 여기 보여주다는 걸 보려고 그래 새끼야. 새끼 웃긴 새끼네. 요거 변화 요거 변화 요거 용융점 맞지? 녹는 점이 몇 도요? TK요. TF가 T요. 오케이? 퓨전 용융 열이요. 이쪽 세로축이 뭐요? 가열 시간인데요. 단위 시간당 일정한 열량을 가했으니까 시간이 많을수록 열을 많이 가한다는 소리요. 근데요, 재밌는 점은요, 1A 팀에서요, 압력이 1A 팀에서요, 압력이 일정할 때 열이요, 곧 델타 H요. 오케이? 그러니까 끓는 점에서의 기와 엔트로피는 용융 엔트로피의 6배다 그랬는데 용융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려거든요. TF분의 델타 H 퓨전인데요. TF는 T요. 이건 녹는 점이요. T요. 용융 엔트로피 용융될 때 엔탈피 변화는요. 바로 요거 보이냐? 여기 얼마요 값이? 얼마요? 5에서 10이니까 5유. 5가 가열 시간이지만 열량과 같고요. 그 열량은 곧 엔탈피 변화와 같슈. 일정 압력에서 단위 시간당 일정한 열을 가하여 라는 말을 읽었을 때는요. 오케이? 그러니까 용융열은 얼마큼 들어갔다는 얘기요? T분의 5만큼 들어갔다는 얘기요. 오케이? 알아들었어? 기화열은요, 기화될 때의 엔트로피 변화는요, 식은 뭔데? T, V분의 델타 H, Vaporization 끓는 점이 얘는 몇 K요? 2T요, 2T. 이게 끓는 점이요. 리퀴드가 가스로 바뀌니까 이게 끓는 점이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끓는 점은 2T요, 2T분의 들어가는 열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QP고요. QP가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이요. 이게 값이 얼마요? 90 빼기 30이니까 얼마요? 60이요. 그러니까 이게 60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T분의 30이요. 결국은 몇 배슈? 6배슈. 그러니까 정답은 이것도 맞구나라고 확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참 정말 묘미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A 팀에서란 말을 못 읽어서 QP가 델타에 친 걸 눈치 못 채면은 눈치 못 채고 풀면은 홍수로 맞은 것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열 시간이 웬 시간이 아으야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은 홍수고 묘미를 느끼면서 야 1ATM 일정 압력에서
가열 시간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일정한 열을 가해주니까 이 시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열을 많이 가해주는 거니까 결국은 단위 시간이 곧 가해준 열량과 비례하는구나. 그러면 그 가해준 열량은 일정 압력에서 들어간 거니까 QP구나. 일정 압력에서 들어간 열량은 QP를 델타 H라고 부르니까 결국은 요만큼의 간격이고 여기서 들어간 열량은 델타 H 퓨전, 여기서는 델타 H 베이퍼리제이션이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겠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풀면서 맞는 것이 확신되죠. 아니? 풀면서 맞는 것이 확신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시간을 주고 지랄하니. 하하, 김선민 개새끼, 네가 언제 개새끼야? 시간을 언제 얘기했어? 이 쌍무 새끼야. 이러면서 그냥 에이씨 몰라, 그냥 그냥 6배 뜬데 그 칸에 갖다 이걸 또 이 지랄하고 풀어요. 하나 둘 셋 넷 6배는 안 되겠다. 야, 그리고 이거 딱 이게 병신아. 온도가 다른데 어떻게 그거 그렇게 막 그렇게 하니?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하나가 정말 깔끔하게 딱딱딱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깔끔하게 톡톡톡 떨어져 줬을 때 그때 비로소 연력학은 이렇게 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알아들으셨습니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이것이 다 맞는구나. 자, 기출문제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페이지 288페이지 있는 거 기출문제 1, 기출문제 2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기출문제 1, 2 다음 번에 답하시고 그거는요. 제가 기체 파트를 설명한 후에 설명할게요. 기체 파트를 설명한 후에 그때 와서 다시 돌아와서 할 거고요. 예, 기출문제 뒤에 남은 거 요거 2014년도 피트 24번 문제 있죠. 요 문제 있잖아요. 요거 한 번만 고민해 볼래? 요 문제 있잖아. 내가 풀어주기 전에 한 번만 니들 풀어볼래? 여태까지 배웠던 지식 갖고선 한번 풀어봐봐. 정답은 그 밑에 있잖아. 그지? 정답은 왜 뒤로 뒤집어 있을까? 그만큼 잔머리를 쓴 거야. 바로 보질 마라. 그러니까 정답을 뒤로 뒤집어 놨어. 정답은 있는데 그거 한번 풀어볼래? 내가 거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요. 다음 시간은 다다음 주다. 얘들아 다음 주에 와가지고 이 새끼 어디 갔어 이거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다다음 주 토요일 날 와가지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볼래? 이 문제 정말 나 감동 먹었거든. 이 문제. 나 이 문제 내가 감동 먹은 문제야. 내가 나 감동이 밀려왔어 이 문제. 그래갖고 나 이 문제 진짜 너무 내가 풀어주기가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있잖아 연력학 한번 정리한 다음에 얘들아 한번 정리해가지고 이거 있잖아 한번 이래저래 한번 고민 한번 해볼래? 절대 해서 읽지 말고 진짜 한번 거기 정답은 맞는 거거든 이게. 정답은 맞는 거니까 그 정답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갖다 한번 고민 한번 해볼래요? 진짜 우리 한 2주만 우리 한번 개고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연력학에 이 문제를 만약에 깔끔하게 땅 풀어낼 수 있는 수험생이라면 연력학은 거의 내용을 알았다라고 느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았죠?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요거부터 문제를 풀고 기체 파트 설명한 후에 나머지 안 풀어드린 내용을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